자, 오늘 장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3일, 11월 첫째 주 월요일이고요.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좋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국내 증시는 한마디로 기록적인 하루 랠리를 보였죠. 코스피는 장중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고, 결국 4221.87포인트, 전일 대비 114.37포인트 상승률을 보였고요. 상승률은 2.78%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사상치 경신이자 코스피가 4200시대를 공식적으로 연 역사적인 날이죠. 시장 전반적인 흐름 좀 살펴보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에이펙 정상회담 낙관론, 엔비디아 CEO 잭슨왕 방안이라는 세 가지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죠.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 매수세가 이를 충분히 흡수하면서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사실 두 종목이 그냥 우리 증시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죠. 11만 전자 그리고 62만 닉스 이렇게 이런 종목들 제가 꾸준히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꾸준히 갈 것이다. 무조건 담아두시면 수익이 날 거다. 그런데 기간이 좀 문제긴 했죠.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시장 자체를 그 분석하는 요인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대형주가 가야 중소형주도 움직입니다. 물론 개별 종목별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대형주만 너무 가면 중소형주들의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중소형주들이 좀 유동성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야 시장 자체에 대한 그 종목들에 대한 평균적인 시장 변동성이 보이는데 우리 시장이 코스피 2200에서 2800 사이에 있을 때 참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 유동성이라는 자체에 되게 힘들었죠. 왜냐면 개인들과 외국인과 사실 그냥 기관은 외국인이라도 봐야 돼요. 저희랑 이 개인들이랑 좀 다르게 노니까. 이렇게 싸움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많이 늘리면서 개인들도 따라서 포지션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을 좀, 이 패턴이나 이런 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양이 보유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더 낙관론 쪽으로 봐도 될 것 같고 5천이고 6천이고 사실 내 종목이 안 올라가면 코스피가 5천이고 6천이고 만이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내 종목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져야 올라간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코스피가 4123.36포인트 장중 최고치로 지금 마감을 했고요. 어, 거래대금으로 보면 대형주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890선 부근에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승세에 비해서는 지금 1200이고 지금 코스닥이 한 1100에서 1200까지는 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코스닥 자금이 좀 부족한 측면이 좀 있고요. 투자자별로 좀 살펴보면 외국인이 마이너스 7,949억 원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1,854억 원 순매수, 개인이 6,512억 원 순매수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 차익 실현 매도를 보였지만 기관은 FOMC, ETF 및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개인은 자동차, 2차전지, 증권주 중심의 단기 매수세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어, 어, 그 납품 관련 내용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끌어올렸고 전반적인 뭐 사실 오늘 거의 3분의 1 대 3분의 2였어요. 올라가는 종목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종목이 3분의 2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2%까지 끌어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자금량이 굉장히 풍부해졌다는
유동성 자체가 풍부해졌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을 지금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왜냐면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는 사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 패턴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패턴대로 그 자꾸 패턴을 맞추는 그런 시장 분석이 나타나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기관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이 그 포지션 리레이팅이 지금 계속 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그 물량을 받아주고 놔주고 이 부분들이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찰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주식은 올라가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어느 규칙에서 정확하게 조정 비율을 맞춰서 거의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개인들 뭐 이렇게 공부해서 기술적 분석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가지고 그 모든 시장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포지션에서 사고 팔아야 될 자리가 명확하게 그 정해지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계산을 하면서 패턴이 맞아 들어가는 시장이냐 아니면 패턴이 무너지는 시장이냐 이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업종별로 뭐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그 삼성전자가 11,100 10만 11만 1,100원이죠. 숫자를 읽기가 애매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플러스 3.35%, SK 하이닉스가 62만 전자 10.91%, LG 에너지 솔루션이 47만 5,500원 53, 0.53%, 삼성전자 우가 86,800원 2.84% 상승을 했습니다. 연간 밴드로 봤을 때는 1년 최고치고요. 최저치는 2284.72포인트 이렇게 진행이 됐고 오늘은 뭐 그냥 지수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됐고요. 업종별 흐름으로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건 역시 반도체였어요. 하이닉스가 무려 10% 넘게 급등한 62만 원을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가 3.35% 상승한 11만 1,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AMD 유리기판 품질증에 불거지면서 SKC, 자회사 앱솔릭스, 제가 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앱솔릭스 등 소재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섹터 역시 강세였습니다. 한미 관세 인하 25% 15% 여파로 하나오션이 장중 급등세를 지속했고요. 수출 모멘텀 확대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인공은 증권주입니다.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나란히 6.6%에서 7%로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증권주들이죠. 3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발표하면서 브로커리지와 IB 수익 동반 성장했다는 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NH증권은 영업이익이 3,913억, 순이익이 2,831억 원. 그 다음에 키움증권은 영업이익이 4,089억, 순이익이 3,224억 원으로 각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강하게 나타났던 종목들이 AI, 그 다음에 전력인프라 관련주들이죠. 로봇하고 엔비디아 CEO 방한 수익 기대감으로 로봇, AI, 반도체, 서버 관련주들 전력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총평을 좀 해보면 오늘의 강세는 단순히 뭐 테마 장세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외교 통상 슈퍼위크에서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정책 실물 투자, 수출 회복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본격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엔비디아
CEO 잭슨 왕의 방안은 국내 반도체, AI, 로봇, 인프라 산업 전반에 신뢰를 확인하는 이벤트로 작용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한미반도체, AI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수혜를 입은 구간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시장은 4000 시대, 코스피 4000 시대의 안정화에서 4200 시대의 본격 확산기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 매수세가 강화되고 외국인의 차익 매물도 제한이라는 점이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다만 단기 과열에 대한 기술적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일장은 미국 기술주의 야간 선물 흐름과 그 다음에 에이펙 회의 후속 발표, 특히 AI 에너지 자동차 협력 의제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증권주와 반도체주 중심의 단기 모멘텀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4200 포인트 시대에서 분할 매도와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4200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 뭐 5000 간다, 6000 간다, 이거를 뭐 장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전 세계 경제시장 분위기로 봤을 땐, 뭐 5000이고 6000이고 지금 못 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뭐 전쟁이 나거나, 뭐 지난번처럼, 뭐 전염병이 터지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천재지변적 아니면은 인재적 악재가 나타나는 시기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요. 지금은 좀 그 전쟁도 어느 정도 화해 국면으로 들어갔고, 물론 그 전쟁 안에서는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화해 뭐 국면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 어, 중동인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이 그 동남아시아의 화약고라고 얘기했던 우리 어 나라가 이제는 중동의 진짜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점점점 그 전쟁 리스크는 좀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뭐 대만, 그리고 지금 뭐 일본, 물론 일본 경제 규모 자체가 우리 규모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제 규모 자체,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진 이런 캐파하고는 펀드멘털 자체가 일본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본을 좀 어느 정도 추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또 다가올 악재에 대한 좀 대비, 이게 추세를 한번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중에 기술적 분석을 제가 또 해드리겠지만,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악재를 다시 호재로 받아들여서 시장에 투심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우리 시장 내에서 예전에는 순환매가 우리 시장에서 밖의 시장으로 왔다 갔다 순환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콧방귀 뀌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시장에서 안전자산 채권하고 왔다 갔다 자금이 해요. 여기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 흐름 자체가 타고 들어가서 빠져나가는 거, 물론 타고 들어가서 빠져나가겠지만 그 자금 규모가 빠져나가는 그 흐름 자체가 형성이 되면 투심이 약화된다는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투심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4200, 지금은 올라섰지만 4500까지는 달려서 계속 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제가 또 영상 찍어서 올려 드릴 거고요. 앞으로 마감 시간에 이렇게 시장 분석 해드릴 거고, 오늘은 나스닥 분석은 안 할 거예요. 나스닥 분석은 안 하고 내일 오늘 그 미국 시장 흐름 보고, 내일은 시장 총평하고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흐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녁 이제 서머 타임이 끝났어요. 서머 타임이 끝나서 유럽장도 1시간 지나가고 미국 시장도 1시간 지나서 이제 11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마 이 지금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이 서머 타임이 끝나는 시간이 제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 자체가 1시간이 뒤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 좀 잘 해서 이번 서머 타임 잘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기까지 주식사막 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